T-50 계열 군용 항공기들이 멈추지 않는 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는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 세계 곳곳에 수출되며 한국의 항공기술 발전과 방산시장 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려 영국의 훈련기 시장까지도 접수할 기세입니다. 군용 항공기는 말 그대로 최첨단 방산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기술 개발도 어렵고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예 이 분야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엄두도 못 내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에 진입해 인정받고 점유율을 확보해 나간다면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다각적인 안보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서구의 방산 강국들이 군용 항공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이 단단하고 철옹성 같은 시장을 뚫고 들어간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T-50과 FA-50의 뛰어난 성능과 눈부신 수출 성과는 한국이 우리 손으로 직접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알짜배기 시장인 만큼 경쟁국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들은 한국보다 수십 년 먼저 시장을 주름잡았던 터줏대감이라 한국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고등훈련기 T-50이 영국에서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과거 우리에게 호크 고등훈련기를 수출했던 영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형 방산 및 조선회사 바폭과 미국 로키드 마틴이 어센트라는 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센트는 영국 공군과의 계약을 통해 호크 훈련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크 훈련기의 노후와 문제로 인해 영국 공군은 후속 기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어센트가 영국 공군과 정부에게 T-50을 포함한 적합한 후보 기종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센트의 모회사가 로키드 마틴인 걸 생각하면 T-50의 영국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대한민국 방산과 항공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을 비롯한 T-50 계열 군용 항공기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성능과 가격, 빠른 납기, 신뢰도 높은 후속 지원 등 때문이지만 영민한 수출 전략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고등훈련기를 수출해서 뛰어난 성능과 낮은 운용 유지비를 체감하게 한 다음 FA-50이라는 걸출한 경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전략이 주요하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전략은 누군가가 따라 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오합지졸인 군대라도 강력한 적과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이다 보면 적의 전략 전술을 배워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군용 항공기 수출 전략을 베껴서 따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이런 한국 따라하기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아랍에미리트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T-50 대신 중국의 L-15를 차세대 고등훈련기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아랍에미리트는 L-15 12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36기의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껏 고무된 중국 언론들은 L-15는 경전투기로 전환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랍에미리트가 이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수출 성공은 중국 방산의 역사적 쾌거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시장에서 늘 우러러보기만 하던 한국을 누르고 수출에 성공하자 감격에 겨운 모양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국제적 왕따 중국에 몇 안 되는 동맹국 중 하나인 파키스탄도 L-15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L-15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L-15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IFF와 RWR을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IFF는 적의 항적과 아군 항적을 식별하여 전투기가 오인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이며 RWR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여 전투기에게 적의 위협을 알려주는 장비로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IFF는 군사 작전에서 사용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자신의 항공기나 함정을 다른 군사 단위에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군의 항공기나 함정을 식별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IFF 시스템은 레이더와 연동되어 작동하며 자체적으로 신호를 발신하고 수신하여 식별 정보를 교환하는데요. 이를 통해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여 오인 사격 등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RWR은 전투기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여 적의 위치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이를 통해 전투기 조종사는 적 레이더에 의한 위협을 파악하고 적의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한 기동을 수행하여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중국의 L-15는 경전투기로의 업그레이드를 감안하여 개발한 고등운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L-15는 경전투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중급유와 무장탑재도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15의 무장은 기본적으로 기체의 용도와 임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대공 및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포가 기본 무장으로 채택될 것이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폭탄, 로켓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75k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는 소형 레이더와 2mm 기관포, 유도폭탄,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의 고등운영기나 경공격기, 전투기 등의 군용 항공기를 활발하게 수출하여 한국을 추월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일반적인 무기 판매국들은 기술력을 선점하고 있다는 걸 빌미로 삼아 사후 지원에 있어 갑질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이른바 강대국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열악한 사후 지원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나마 저가 장비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도 전투기, 전차, 함정 등 고가인데다 필요 기술력이 높거나 계약상 자기 정비가 불가능한 핵심 무기 체계는 장비 하나가 열애될 때마다 치명적인 수준의 안보 공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당장 미국만 봐도 전투기 수리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소모되는 데다가 유럽의 경우 1년은커녕 아예 함흥차사인 경우가 일상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사정이 괜찮은 편인데요. 중국제 무기의 경우 아예 장고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심각한 결함이 생겨도 배째라는 식으로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기 일쑤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달에서 2달 이내에 정비 소요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유럽 등이 지나친 군축으로 우수한 성능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 놓고도 양산이 정지되어 관련 부품을 구할 수 없는 반면 대한민국 무기 체계는 안보 환경상 여전히 양산 중인 경우가 많은 덕입니다. 일부 초강대국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산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이를 계기로 자국 공군의 전반적인 전투 수행 능력이 향상되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파일럿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는 시뮬레이터와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기반의 국제 비행 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전투기 도입부터 파일럿 양성, 사후 지원까지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유럽 중심부에 만들려는 건데요. 이는 FA-50의 유럽 내 수출의 새로운 입지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FA-50의 단자형인 F-50이 개발되면 시장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용항공기의 역할이 성능에 따라 분화되어 있었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훈련기와 공격기 그리고 로우급 역할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은 이 모든 포지션을 도맡아 할 수 있습니다. 군용 항공기 시장에서 미그 21 F5, A37 A4, L-39 및 기타 오래된 훈련기 또는 전투기 겸 경공격기 모델들이 교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 및 F-52 이중 800에서 1000대의 수요를 가져오면 대당 약 500억 원 수준인 FA-50 기준으로 1000대를 팔았을 때 이것만으로도 벌써 50조 원입니다. 빅딜이라고 불리던 폴란드 거래에 2배도 넘는 어마어마한 이득입니다. 게다가 현재 FA-50이 노리고 있는 미국 훈련기 사업은 판매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340조에 육박하는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자들을 제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수요는 비단 한국만이 감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상대로 꼽히는 기종이 스웨덴의 그리펜입니다. 원래 FA-50은 훈련기를 겸하기 때문에 그리펜과 맞붙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만약 하이의 계획대로 F-50을 개발해 수출 시장에 내놓으면 필연적으로 그리펜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F-52 그리펜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앞서 언급한 500억 원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FA50을 F50으로 개조하기 위해선 콕핏의 복자 후방 좌석을 드러내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릅니다. 이 가격 상승을 무마하려면 수출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500억 원이라는 가격대가 중요한 이유는 그리펜의 최신형과 구형 모두를 상대로 가격 우위를 얻기 위함입니다. 최신형 그리펜인 그리펜 E의 경우 대당 가격이 1,050억가량이라 F52 이보다 비싸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구형인 그리펜 C는 대당 가격이 370억으로 FA50보다도 저렴합니다. 다만 단종된 기종이라 운용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도입 비용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격대가 바로 500억 원입니다. 만약 F52이 이 가격대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수출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상대인 그리펜을 대부분의 상황에서 누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그리펜 2의 절반 수준이면서 최신 기술로 개량된 만큼 1980년대에 개발된 그리펜 대비 대략 30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T-50과 FA-50 등 T-50 계열 항공기는 이제 왕좌의 자리에서 도전자들의 견제를 받는 위치까지 올라왔는데요. 차후 KF-21이라는 히든카드의 수출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